야, 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2주 만에 또 뵙고, 예. 2주 만에. 오늘도 역시 재밌는 책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네. 나 선생님이 보내주신 책이나, 네. 제가 고른 책이나, 네. 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정말 예. 일단,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예.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 더 윈드차임 레거시라고 해서, 윈드차임 하면 우리가 그 창가에 이렇게 달아서 바람 불면 떼랑떼랑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에서. 풍경입니다. 예, 풍경, 유산 또는 전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80년도 작품이고요. 요건 제가 책을 원서를 사가지고도 한번 읽었고, 윈드차임 레거시. 예, 한번 읽었고, 이게 이제 번역돼서 나온, 상하로 나온 예, 악마의 유산이라는 책입니다. 야, 옛날 책이다. 예, 84년도 책이니까 저는 또 이런 책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책인데 538페이지인데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82년의 대작사에서 87년의 추리문학사에서 두 번이나 번역이 돼서 나온 건데 80년대에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82년, 87년 출판사는 다른데 번역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겠죠, 뭐. 악마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상하 354쪽, 338쪽.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페이지로 봐서는 뭐 거의 완역에 가깝긴 한데 실제 제가 이제 앞에 한 50페이지 정도를 번역을 해봤는데 적당히 빠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한 문장씩. 이제 문장을 빼먹는다보다는 두 개, 세 개의 문장이 연결돼가지고, 네. 뭐,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적당히 그냥 꾸려 넣은 거. 특히 이제 그 풍경이나 어떤 장면 설명할 때 빠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재밌는 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교묘하게 좀 빼긴 했는데, 뭐, 거의 완역에 가깝긴 한데, 요것도 한번 번역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한 50페이지 해놨는데, 되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면, 그 스파이물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들이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살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역시 뭐 나중에 번역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 제가 여러분의 여기에 이제 가에다 그렇게 점수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걸 찾아보다 보면 5점 만점에 이제 독자들이 평점 매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평점 매기는 건 뭐 어떤 사람들은 몇백 명이 댓글 달아서 된 것도 있고 한두 명만 된 것도 있고 네. 근데 윈드차임 레거시는 그래도 한 20몇 개 달린 것 중에서 보니까 한 평점 4.5점 정도 되더라고요. 다 거의 5점을 줬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자비 번역 소개입니다. 80년도에 나왔고요. A.W. 마이켈이라는 사람이 스파이 스릴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풍경의 유산. 우리나라로는 아까 말한 악마의 유언이라고 그랬죠. 예, 중요한 건 세기의 대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다시피 제2의 로버트 러들럼이라고 불렸고요.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본 예. 시리즈. 로버트 러들럼은 뭐 다른 건 여러 가지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 시리즈의 저자입니다. 원작자입니다. 네. 본 아이덴티티, 본 스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 그 다음에 제이슨 본, 이 네 작품의 작가고, 그 다음에 본 레거시라고 해서 뭐 번외편이 있긴 한데, 그거는 러들럼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네 개, 본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걸 제가 또 하나 더 설명드렸는데, 본 시리즈의 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리차드 체인벌린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본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암살자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본 요 시리즈에 비하면 정말 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스릴러물이긴 했습니다. 리차드 체인벌린 특징이 약간 좀, 예. 혹시 리차드 체인벌린을 잘 모르시겠으면 타워링에서 설계자가 나왔던 것이 폴루먼이었고 그것을 실제로 해서 이제 집을 타워를 지은 게 그 사유입니다. 그게 리차드 체인벌린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나쁜 친구로 나왔는데 했던 제일 나쁜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주어진 기호 그대로만 썼다.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폴 뉴먼이 야 이놈아 그게 그래서 되느냐? 최소 20%의 여유분을 두고 그걸 했어야지 그 수치 줬다고 해서 그대로만 하게 되면 당연히 불을 다 켜게 되면 불이 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그 규격대로 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굽니까? 소방대장이었던 친구. 맥퀸. 네, 스티브 맥퀸이 요새는 불 끄기도 어려운 사다리 차기도 올라가기 어려운 이렇게 100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소방 활동하기도 어렵게 만든다고 왜 이렇게 높게만 지으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유명한 말들이 나오죠. 그건 하도 기억에 남는 거라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2의 로버트 러들럼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로버트 러들럼과 관련된 책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원서로 가지고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 원작은 조금 이런 극적인 요소가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그때는 80년대 중반 그때 나온 책들이어가지고 이렇게 격한 격투기 뭐 이런 건 없는데 제가 봐서 영화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영화들은 뭐 명작이죠. 뭐. 예. 제가 봐서는 그만한 영화 나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파이 거의 쉬지 않고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맷 데이먼이 돈을 좀 더 받았지 않겠습니까? 고생한 거로 치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더 받아야죠. 예. 네. 자, 중요한 건 A.W. 마이켈인데 마이켈의 배경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답니다. 본명도 아니랍니다. A.W. 마이켈이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고 텍사스주의 구릉지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간신히 밝혀진 상태고요. 생물학, 화학, 물리학에 관한 숙련된 과학자. 참 똑똑하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예. 진짜 과학의 뭐 전 분야에 능한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서 전문가나 관리자로 생활해도 좋을 정도랍니다. 심지어 컨설팅 회사 차려가지고 미 해군과 함께 고차원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2009년도에 그 컨설팅 작업에서는 은퇴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사업의 성공을 거두기 이전에 그 생애는 여전히 미스터리랍니다. 혹시 스파이 했던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알지. 007에서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저 실리콘밸리 물에 잠기게 하려는데 거기에 그 소련에서 KGB에서 몰래 미국에 입양시켜가지고 했던 그 정신 두뇌를 좋게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스파이 활동하게 되면서 실리콘밸리를 물에 잠기게 하고 뭐 하는 그때 왔던 애가 그 이전 생애가 밝혀지진 않죠. 소련에서 입양돼서 미국에 왔고 그런 걸 보면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하여간 뭐 그렇다는데 뭐 스파이 소설 자체가 엄청 실감이 나는 거 보면 실제 스파이였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작사에서 82년에 추리문학사에서 87년에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지금 중고를 구하려면 건당 한 2, 3만 원씩은 최소 줘야 될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못 샀어요. 예, 이게 또 지금 책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예전 걸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중고를 사도 이렇게 상태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건 성격 꽤 좋은 편이죠. 꽤 좋죠. 예. 댁에서 그냥 고의 소장하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요거 이런 거 책 한 권 사시면요. 이거 1달러 30센트인가 밖에 안 줬습니다. 이거 이제 한두 권 사면 이제 배송료 같은 게 많이 드니까 구글에 뭐 거의 한 20권 정도 한꺼번에 주문해가지고 아마존에. 예, 아마존에. 더 어려우시면 이런 책 자체를 기본적으로 그 예스24나 교보에서 외서 쪽으로 봐가지고 구입을 하면 뭐 3불 내지 4불 이내에 그 배송비까지 다 포함돼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조금 더 하시고 영어 공부한다는 셈 치고 저는 원래 처음에 저걸 봤지만 더 내용이 있지 않나 하고 이걸 구했는데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공부를 잘해야지 돈이 안 든다? 돈이 안 든다. 장학금도 받고. 그렇죠. 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신호 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중에 CIA가 외국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 이상하게 자기네들보다 앞서가면서 뭔가 자기들의 목표를 낚아채가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 중에 가장 비밀스럽고 컴퓨터가 위주로 돼서 첩보활동을 벌이는 조직이 있는데 센티넬이라고 합니다. 이 센티넬은 뒤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센티넬은 보초병 또는 감시병이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뜻이. 예, 원래 뜻이.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컴퓨터 위주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처음에는 이 첩보원들에게 밝혀지진 않지만 이 모든 첩보원들은 요 귀 아래쪽에 송신기를 꽂았습니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본부와 통화를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본부하고 여기 이제 센티넬 이렇게 부르면 내 누구 이제 첩보명을 부르고 어디 뭐가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서 나오는데 다 여자 목소리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에 의하면 컴퓨터의 목소리입니다. 아, 뭐 인공지능 같은 거. 예, 양자 컴퓨터가 벌써 80년도에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가. 예, 그래서 시대를 앞서갔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이거 그 82년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 82년도 책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게 가슴이 부풀었겠습니까? 와, 어떻게 저런 소설이 나올 수 있냐? 진짜 예. 그랬겠다. 그때 예, 초창기에 읽었으면. 우리가 아마 뭡니까 제트카 나오는 거에 뭐였죠? 전격 제트 작전. 전격 제트 작전. 그거 제트카 그것만 보더라도 와, 어떻게 저런 차가 있을 수 있지? 그건 진짜 꿈이었죠. 모든 예. 남자들의. 근데 그거는 차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모든 걸 조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가 나왔다고 하는 게 약간 일단 그렇게 하고요. 예, 이 조직의 요원들은 신경계에 특별한 장치를 이식하여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통신하고 더욱 많은 지적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원이 뭐 부상을 당했다든지 뭔가 해서 재울 필요가 있을 때는 풍경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쨍그랑 소리를 들으면 이제 요원이 잠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깨울 때도 이제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풍경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하지만 요원들은 자신이 그 어떠한 인간보다 더 유능한 기계에 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 여잔 줄 알고. 예. 오퍼레이터 여잔 줄 알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식된 장치가 센티넬이 원하는 때라면 언제나 폭발시킬 수 있는 폭발물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네. 폭발물까지 장치되어 있어가지고 조직을 배신하거나 네네. 아니면 적의 조직에 잡혀서 비밀이 탄로날 우려가 있을 때 이 폭발물을 터뜨려서 이제 비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조금 약간 예. 비인도적이긴 하네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 조직원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약간 비인도적. 예. 그러다가 네. 그 조직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죽고 나서 조직원들이 이제 그걸 아는구나. 어렴풋이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중에 네. 저스틴 채플이라고 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네. 예, 주인공입니다. 이 친구는 조국의 안보에 헌신하는 바람에 결혼 생활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과는 점점 멀어지고 그 결과 어린 아들 마이클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예, 아내는 헤어졌고 그 다음에 어린 아들 마이클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엄마가 키우겠죠.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보고요. 예.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음모와 배신의 세계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부인도 이야기라고 이제 부인이 없어지고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말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여자를 만나는데 음모와 배신의 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여자도 결과적으로 음모와 배신의 세계네. 예, 진짜. 맞습니다. 정말 예. 딱 음모와 배신. 진짜 요거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네. 코핀 댄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음모의 음모, 뒤의 뒤. 예. 요것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서도
소련 스파이 중에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정작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눈길을 딴 데로 끌려는 비슷한 사람이 나오고 이 눈길을 끌려는 사람에게 이 요원들의 눈이 쏠리게 만들었는데 이쪽이 일을 처리하다가 결국 나중에 저스틴 채플에게 들켜가지고 뭐 이게 거의 결과적으로 죽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성동격선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이장 신분이 들통난 3명의 센티넬 요원 이름하고 암호명이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영국에 사살됩니다. 저스틴은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이고 그 죽은 요원이 번역하기 시작했던 일지를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됩니다. 요 일지가 뭐냐면 이게 제4제국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4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틀러 하에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제4제국이라는 것은 그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조직인데 그 히틀러 본인인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인지는 이 소설에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데 울프라고 하는 늑대라고 하는 암호명을 가진 사람이 수기 형식으로 일지를 썼습니다. 수기 형식으로.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책이나 이야기에서 울프가 히틀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일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히틀러가 벙커에서 안 죽었어야 됩니다. 어딘가 탈출해 있었고 그 탈출해서 죽기 전까지 뭔가 일지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죽지 않고 탈출했다 어쨌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언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불가사의에서 모아서 한번 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 또 어지간히 많습니다. 예. 영화도 많고. 예. 여러분이 혹시 뒤에 한번 또 소개를 하겠지만 모래라는 소설이 또 그것과도 관계가 있고요. 예. 많습니다. 영화도 브라질에서 온 소년이라는 것도 영화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의 DNA로 만들어낸 애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재밌는 이야기는 또 모아서 또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이건 딴 이야기니까요. 그때 이제 제4제국의 건설과 관련돼서 수기 형식으로 뭘 썼는데 그게 스페인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던 요원이 그걸 가져가서 독일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사살을 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습에 파견됐고 그런 와중에 소련의 스파이 책임자의 가장 가까운 첩보원이 경쟁자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이후 서방으로 망명할 길을 찾습니다. 저스틴이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는 CIA의 코앞에서 그를 빼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 일지와도 관련이 있고 KGB의 책임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KGB 뭐라고 그러죠? 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과 가장 가까운 첩보원이 공개 비난을 받습니다. 요건 비난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고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소련 KGB에서 가장 중재 중에 하나가 게이입니다. 예. 그 말씀하셨죠. 예. 요것도 결과적으로 공개적인 비난이 게이로서의 비난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그런 형태의 것이 이제 있는데요. 자, 센티넬을 만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기본 설계를 맡고 모든 것을 총괄하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입니다. 그 밑에 관리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브리지스 박사입니다. 근데 이게 멜로 센티넬이 잘 만들었다 어쩌다 모든 것을 다 엘리자베스에게 칭찬하고 의논하지 2인자인 자기에게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겨서 어떻게 나오느냐? 야, 이걸 소련에다 비밀을 팔아먹으면 나도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엄청난 대우를 받겠죠. 네. 하나만 넘길 수가 있다죠. 그런데다가 이 센티넬이 얼마나 하냐게 되면 미국의 모든 전략 핵폭탄에 관한 모든 규제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뭐가 발사됐다는 걸 다 알아차릴 정도고 80년대에 우리가 말하는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뒤에도 정리된 거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슈퍼컴퓨터로
100년 이상 가깝게 걸린다는 것을 200초 만에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양자 컴퓨터는. 그런 정도니까 모든 걸 수십 발, 수백 발의 핵폭탄이 날아오도 다 정리를 하실 정도인데다가 이 그 통신기가 대통령의 기회까지 장착이 돼 있답니다. 센티넬 통신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로봇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센티넬이 다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 그러면 땡 소리 내고 자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그 브리지스 박사는 다 알고 있어가지고 소련과 은밀히 접촉을 해서 설계도를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수법이 약간 좀 고루하긴 합니다. 어떤 고루한 거냐? 이때 관련된 석유 빼내가는 법이 몸에 접착 테이프 붙이고 붙여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올디스 버트 굿디스라고.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게 딥식스에서도 제가 소설에서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네. 딥식스에서도 18만 5천 달러인 거 훔쳐갖고 나갔던 여자애가 맞아요. 돈을 몸에다 붙여가지고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예. 그게 좀 확실해.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하고 소련을 망명으로 하는데 센티넬의 설계도를 건네받으려는 KGB 의장은 요게 중요하죠. 사진과 같은 기억력을 보유한 자신의 친구를 파견합니다. 순간 기억력인가요? 예. 딱 보면 그것이 사진처럼 많이 착각 찍혀져 있는 거죠. 예. 대단한 능력의 예. 소유자네요. 자, 그걸 이제 파견하려고 하는데 요것만 파견하다 설계도를 주고받다가 문제가 될까봐 아까 말한 성동격소용으로 미끼를 보냅니다. 근데 이 미끼는 아주 동독의 유명한 암살자였고 소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아주 뛰어난 공작원이 오토라는 애를 해서 일부러 이제 그 살인사건을 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일환으로 이제 다른 몇 명도 보내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쪽으로 눈이 쏠리게 만들죠. 예, 그러면서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아까 내가 커핀 뗀 사람 좀 비슷하다는 게 있는데 이 사진과 같은 기억력을 보유한 자신의 친구 말고 비슷한 용모에 비슷한 데서 활동을 했던 다른 스파이 하나를 더 출발시킵니다. 주도면밀하네요. 예. 그래서 CIA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뒤에 가짜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스체프는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그 비밀을 보고 도망가려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이게 커핀 댄서 같이 이 친구인지 원래 친구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 따라가다 보면 가면서 내가 진짜를 쫓아왔나 가짜를 쫓아왔나. 여러분 그 중국 놈들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지 안에 호두알 넣어놓고 세 개 컵 이렇게 돌려서 야바이 하는 거. 소설이 딱 그거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따라가는 거지? 하면서 뭐 아까 따라왔던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 생각이 절로 나게 할 정도로 진짜 소설 재밌습니다. 예. 진짜 재밌겠다. 자, 그런데 저스틴이 그 업무를 알아차립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갇힌 놈이 있는 것 같다. 누구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접선했던 기억력이 뛰어난 요원을 최후에 살해하지만 자신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회복된 채플린을 이제 그 센티넬 본부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센티넬 본부의 본부장과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든 엘리자베스가 결과적으로 나치 이란이라는 것을 자기는 솔직히 밝혀요. 채플린에게. 그리고서는 너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너 능력이 아까우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네.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도 흑막이 중요한. 예. 그런 반전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잠깐 마지막에 기억했는데 센티넬의 배경에는 세계를 위협하려는 끔찍한 나치의 음모가 숨어 꿈틀거리고 역사와 목표는 잃어버린 일지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지를 번역하려고 하니까 살해를 했고 그 일지를 결과 숨기고 쫓고 하는 과정이 나타났고 그것과 동시에 아까 말한 센티넬의 설계도를 소련으로 가져가서 복제품을 만들어서 최소한 서로 비등하게 활동을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스페인, 남아프리카, 미국, 아르헨티나, 독일의 제4제국을 위한 비밀기지가 마련됐고 그것의 기본이 컴퓨터였던 겁니다. 양자 컴퓨터. 근데 이제 미국만 살아남고
스페인,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독일에 마련했던 기지들은 거의 다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 책임자가 살해당하거나 자연적으로 죽거나 등등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만은 살아남아서 대통령까지 이제 손아귀에 놓을 정도로 큰 조직으로 발생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스틴에 의해서 네, 그 예. 음모가 분쇄되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일단 엘리자베스 박사가 이 총에 맞아 먼저 사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저 아까운 인재를 하고 그 본부장이 하고 있는데 본부장을 죽여버리고. 아깝긴 한데 예, 사람 자체가 너무 뭐랄까 참 나쁜 사람이라 예. 어쩔 수가 없네. 본부장 죽여버리고 네.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그 컴퓨터도 너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 거냐 하고서 이제 고압 전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다 벗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음으로 이제 사람을 미치게 죽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 친구가 또 특이하게 왼쪽 눈과 왼쪽 눈과 왼쪽 귀가 총상으로 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 부상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 있던 폭탄이 결과적으로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폭탄이 안 터졌고, 예, 나머지 뭐 전기 뭐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한쪽 발이 의족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한쪽 발을 의족만 버티고 서가지고 전기가 안 통하고 뭐 또 하고서 벗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 폭탄을 최대한 터뜨려서 센티넬을 없애버립니다. 그 주인공이 되게 부상 병동이었구나. 예. 그동안에 아주 고생을 많이. 아니 왜냐면 아까 여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총알을 몇 발을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몸이긴 하지만 워낙 철두철미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행동력도 높으니까 자기 이론으로 끌어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책임자들 다 죽고 센티넬까지 없어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구나. 자, 이제 뒷이야기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센티넬 쪽에 단어도 잘못 썼네. 보초병, 감시병이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이 센티넬이라는 영화가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요건 뭐 제가 봐서 뭐 첩보 영화긴 한데 꼭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은데 별 5개라면 뭐 3.5점에 4점 정도는 주는 정도의 형태고요. 괜찮은데 그죠? 예, 미국 국가안보국의 요원 마이클 더글라스와 키퍼 서덜랜드가 대통령 암살을 막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는 근데 그거 세밀한 부분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 역시 제목이 센티넬이었다는 거예요. 캐스팅은 좋은. 예. 한번 저도 봐야겠네요. 모르는 영화였어요. 몽고메리 여자 그 이름이죠. 몽고메리. 마고 몽고메리든가 여자 예쁘장한 여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매트릭스에서 막 이게 해파리 같이 해서 막 몰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촉수 막 뒤에 있고. 예, 그게 센티넬입니다. 예, 보초병이라는 의미에서 센티넬이라고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되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이야기가 있고 80년도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으냐 하는 정도로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들도 일부러 읽혀봤거든요. 네. 우리 집사람 별로 감명이 없어요. 왜요? 그래서 네. 이걸 봤더니 네. 완전히 남자용입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예, 이건 제가 봐서 네. 만일 제가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10권을 소개를 한다. 그럼 제가 이것을 한 4, 5위 정도에 넣을 정도로 높게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4, 5위밖에 못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식 번역이 약간 좀 눈에 거슬리고요. 그 다음에 활자나 이렇게 이제 편집이 약간 눈에 거슬려서 그러는데 다시 해서 잘 만들어내고 번역 제대로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정말 시간이 되고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꼭 다시 한번 번역해보고 싶은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의문 있으십니까? 예, 혹시 이건 이 주인공의 그럼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더 펼쳐지는 시리즈 후속작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요거는 한 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 A.W. 마이켈이 뒤에 이제 그 책을 뭐 3권 정도 더 쓰는데 살라멘드 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역시 독일과 관련돼서 나오는 나치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룩서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남아메리카의 그 석유 및 이제 그 기타 자원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 이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음모를 꾸미는데, 그걸 들어가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것이 하나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름이 그 룩서스 뭐라고 해서 뒤에가 더 붙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양장판이냐 그냥 페이퍼백이냐에 따라 제목이 약간 달라진 거여서 실제로 이런 스릴러물은 그 세 가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예. 상세한 설명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풍경의 유산, 악마의 유산은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